안녕하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막 속속들이 막 자세하게 살펴본다기보다는 큼직큼직하게 그냥 이런 정책이 있었네. 그래서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뒀다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정도. 네, 내가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그렇게 큼직큼직하게끔 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또 지루해지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좀 재밌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치셔서 저희는 주로 이제 뭐 연예인 부동산이나 정치인 부동산 그리고 그날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정책들 사안들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희 블로그도 신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갈 텐데요. 부동산 정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먼저 관전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갈게요. 저희가 살펴볼 관점 포인트는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이고, 왜냐면 뭐 수도권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 그럼 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을 보통 보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의 단계가 보통 매수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매도 단계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매수 단계에는 어떤 정책이 있고 또 보유 단계에는 어떤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매도 단계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알아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임대 사업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그리고 임대 사업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서울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서울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투기 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세 가지로 묶인 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집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죠. 왜냐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다면은 앞으로 내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아파트를 이사를 간다. 그래서 미리 집을 사놓겠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710 대책부터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산다? 3억 이상 아파트를 산다. 그럴 때는 회수가 되니까 전세 만기 시에 집을 사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보통 건물을 지어서 파시는 뭐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매매 사업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같은 임대 사업자들, 일반가 뭐 집을 사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 LTV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요 지역은 지금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1년마다 이제
재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묶여서 이쪽 지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다. 실질적으로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9억 원을 넘었다고 해요. 네, 9억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무주택 분들은 9억 이하의 집을 사야만 이 40%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9억이 넘어가면 20% 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9억이다. 9억이면 40%니까 94, 36, 3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40%니까. 그럼 내 돈은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울의 상황은 이렇고 이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는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사실은. 예. 대출에 대한 규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제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한다. 그다음에 뭐 분양권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수 단계인데요. 매수 단계에서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거의 뭐 부동산 정책은 사실 세금 정책이에요. 세금 정책이라서 세금 위주로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통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실거래 신고가 있어요. 이 실거래 신고를 원래는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일로 줄었습니다. 30일 이내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 하면은 과태료를 내세요. 과태료를 보통 뭐 90일 이전이다. 그러면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까먹지 말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 중개사가 다 합니다. 중개업자가 다 하기 때문에 뭐 일반 거래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직거래 하시는 분들,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죠. 직거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안 됐어요. 원래는 안 됐는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재산세를 내는 거,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는 것들, 아니면 뭐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 상업용으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상업용으로 쓰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오피스텔 한 채 보유. 근데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를 8%를 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을 산다. 주거용으로. 그럴 때는 이 오피스텔은 세금이 4.6%. 그건 단위세율이기 때문에 이게 8%는 아니에요. 8%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피스텔 살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취득세 부분이 다 바뀌죠.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1주택자는 이제 1%. 그래서 뭐 취득세 하면 뭐 1.1, 보통 1.1%에서 뭐 그다음에 뭐 구간별로 2%대, 그다음에 뭐 3%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2주택 8%, 그다음 3주택은 무려 12%입니다. 12%. 그러면 3억짜리 집이다. 3,600만 원이 세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3,6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만 이제 해당되는 거는 지금 서울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현금으로 사셔야 돼요. 올 현금으로. 그 다음에 2년 의무 거주가 있죠. 예. 원래는 보유만이 해서 거주로 바뀐 거죠. 이게 1세대 1주택자들 비과세 규정일 때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무조건 살아라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무조건 거주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5억 아파트.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10억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네. 기준은 84제곱미터 30평대죠. 30평대 기준으로 10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이 좋은 지역들은 이제 15억이 다 넘어가죠. 15억.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나 임대차 3법에 다 걸립니다. 투자자와 임대사업자의 다른 점. 투자자는 임대사업자를 안 낸 분들이죠. 임대사업자를 안 낸 분들, 투자자분들. 근데 임대를 주는 분들, 임대는 주는데 임대사업자 안 된 분들. 임대사업자는 이제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똑같이 임대차 3법에 걸리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 2+2죠 지금.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세 금액의 5%, 전세 금액의 5% 규정이죠. 이 이상은 못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인데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요,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투명해지죠, 전세 금액이. 지금 전월세 신고제는 이 세 개가 다 지금 원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아닌 사람들은,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규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사업자랑 똑같다. 결론.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나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의 임대사업,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뭐 이제 안 받아주니까 임대사업자 내시는 게 이득인 거죠. 임대사업자는 뭐 재산세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10월부터죠. 10월부터 변경이 된다는 점. 월세 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예. 전월세 2.5%면 하지 말란 거지. 전세 줘라. 전세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가 4년, 8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단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4년 단기. 그 다음에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되냐?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10년으로 늘어나서 10년짜리로 무조건 내야 되는 10년. 8년도 아니에요. 10년. 10년 동안 의무로 10년 동안 임대를 줘야 됩니다. 임대를. 근데 지금 등록 말소가 돼요. 언제 되냐? 의무 규정을 지켰을 때. 의무 규정은 이제 5% 올리는 거. 5% 올리는 거 지키면 등록 말소할 때 받아줍니다. 자진해서 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한 4년 차에 4년 차?
4년 차에 해지하셔도 됩니다. 등록 말소, 해지 말소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 보증보험 의무가입. 지금 요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8월 18일 전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내년까지 내년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바로 이게 이제 바로 들게 돼 있는데 세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한다.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우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보험료가요. 보험료가 75%가 임대인이 내고 그다음에 25%를 임차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차인은 지금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인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다. 이를테면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안심대출이라고 하는데 전세 금액의 80%를 대출해 줍니다. 2억짜리면 1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이면 전세 구할 수 있죠. 실거주비. 그런데 이 안심대출을 받게 되면 자동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럼 보험료를 내게 돼요. 근데 임대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이중 가입이 되는 거죠. 그냥 임대인이 100%를 다 내면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2번 내는 겁니다. 2번.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은 이제 임대 사업자는 이제 구청 가서 내게 되는데 구청 가서 내는데 플러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축과 구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지금 내시러 가잖아요. 그럼 구청으로 가시면 구청에서 감정평가서라는 걸 가져오라 그래요. 감정평가서. 분양가를 못 믿겠다는 거죠. 분양가 못 믿어. 감정평가서를 안 신축은 근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신축은 감정평가를 못 받으니까 일단 받아줍니다. 신축은 1년 이하입니다. 이게 1년 이하 1년 이하를 신축이라고 그래요. 받아주니까 받고 플러스 세입자 이제 입주날에 잔금을 치르는데 3개월 이내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여기서도 감정평가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서를. 그런데 신축이니까 감정평가서가 없잖아요. 그럼 뭘 가져오라고 하냐? 구청에서 가입 확인서를 써줍니다. 가입 확인서. 감정평가 대신 받는 거예요. 감정평가 신축이라 감정평가서가 없으니까 가입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 가입 확인서는 신축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들 수가 없어요. 신축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설 업체 가셔가지고 사설 감정평가 업체 가셔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한 뭐 가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몇십만 원 나와요. 한 3, 40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임대사업자 내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도 그렇고 지금 보증보험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두 군데 다 전화를 해봤더니 구청도 잘 모르고 보증보험도 잘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12월 10일 날 뭐 법 개정이 있을 거래요. 그때는 이제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가능하니까 감정평가 지금 감정평가서로 돼 있거든요. 지금 감정평가서 돼 있고 그때 가면은 기준시가로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임대사업자 분들은 뭐 신축 오피스텔, 뭐 빌라를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파트는 뭐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뭐 구청이나 임대사업자를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부기 등기를 또 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분들은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걸 표시하는 걸 말하는데 언제부터 하냐? 12월 10일 날 법 개정되면 그때 임대 사업자 내는 분들은 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하신 분들은 2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 12전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엄청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공무원들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귀찮으니까 그냥 임대사업자한테 와서 니네가 신청해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자 이제 매수 단계가 지나고 이제 보유 단계. 부동산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1주택자들은 뭐 내가 전세를 살면서 뭐 집을 하나 갖고 있다 하면은 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인 분들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1주택자는 해당 사항 없고 이제 2주택부터 2주택 뭐냐? 내 집 하나, 그 다음에 임대 주는 집 하나이신 분들 전세 주고 있다? 그럼 비과세예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월세 주고 있다? 신고하셔야 돼요. 왜? 월세 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원래 비과세였죠. 자, 3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 월세는 다 신고하셔야 돼요. 월세는 다 신고 무조건 신고고 이제 전세 주고 계신 분들 전세 자, 이 조건 두 개를 충족하시면 유예가 됩니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이어야 되고 플러스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빌라예요, 빌라. 빌라 투룸 정도? 예. 빌라 투룸?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이니까. 이거는 이제 2022년부터 2년 뒤에 이제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두 개가 아니다. 이 두 개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신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되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라고 있어요. 어플로는 홈택스. 홈택스 어플 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 직접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이 되는데, 요 가격 요건이 추가됐다는 거. 네, 가격 요건. 원래 가격 요건이 없었죠. 서울은 6억 이하, 오피스텔은 4억 이하여야 감면을 해줍니다. 이상이면 안 해주는 거죠. 예. 언제부터? 8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도 단계.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제 양도세죠. 예. 부동산 보통 이렇게 상담해보면 양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사는 것보다. 예. 공통사항으로는 지금 이제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이제 20%로 바뀌죠. 그 다음에 3주택자는 중과가 30%로 바뀝니다. 이거는 언제 보냐면 내년부터. 내년부터고, 그럼 지금은 10%,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은 20%입니다. 3주택자. 중과예요, 중과. 중과기 때문에 기본세율 플러스 10%, 20%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1년 내년부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부과했을 땐 60%, 그 다음에 2년 이상 돼야 이제 기본세율 적용한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조합원이냐, 그 다음에 뭐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런 건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측면에서, 자, 1세대 1주택 아까 앞에서 매수할 때 2년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과세 받으려면. 근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3년 이내에 팔았었다가 1년 이내로 줄어버렸어요. 2년. 근데 대부분 이제 2년으로 알고 있었죠. 예,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1년까지 줄여버렸습니다. 1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존 주택,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을 팔아야 그걸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가능합니다. 계속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어요. 2년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 비과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하나가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임대사업을 냈어요. 그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 그럼 비과세가 됩니다. 그게 한 번. 이것도 원래 계속 가능했는데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매도 부분은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종부세 합사 배제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야 돼요. 종부세 내야. 얼마? 6억 이상이면 종부세 내야 되고, 이 전에 내신 분들은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되죠. 지금 오늘이 9월 14일인데 16일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4년 아파트 의무기간 종료 시 사업자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이거는 단기 4년으로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아파트 의무기간 종료되신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그 다음에 4년짜리 내신 분들, 두 분 다죠. 그분들은 이제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4년짜리 단기로 내신 분들은
5년 임대 시 그 양도세 50%를 줬거든요, 혜택을. 예, 근데 자동 말소돼 버리면 5년까지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8년 장기 내신 분들은 70%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임대 시 그 혜택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 정리해 본 시간인데요. 굉장히 세금 문제랑 행정 문제가 겹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느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실소유자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안 낸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바뀌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거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